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인데요. 추석 이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가족 친지들이 모이면서 가장 핫한 이슈는 늘상 부동산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할 텐데요. 다음 주 추석 그 이후에 찬바람이 불 때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2024년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따봉 버튼 있잖아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추석 연휴가 9월 16일, 17일, 18일,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쉬잖아요. 이후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연휴 끝나고 바로니까 이날을 잊진 않겠죠. 9월 19일이 무슨 날이냐면 미국 연준 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현재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5.5%고요. 작년 9월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동결을 해왔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 가까이 찍으면서 은행에 있던 돈이 시장으로 풀리면서 유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다 폭등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도 시장에 돈이 풀린 게 저금리의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9월 19일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적게는 0.25%, 많게는 0.5% 내릴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대한민국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지 마치 금리 내리는 게 모든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낮으면은 은행에 있는 돈이 시장으로 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다 경험을 한 거고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22년 한 해에만 30% 이상 집값이 빠지는 대폭락 사태가 일어났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 반대로 금리가 내리니까 뭐 폭등까지는 아니어도 예금 적금 펀드에 있던 돈들이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대출 조우기입니다. 이 대출 조우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주택자가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집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수요를 억압하는 대출 조우기 정책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갭 투자를 막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때 소유권을 이전해 오면서 전세를 놓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입니다. 1번 유주택자 대출 금지, 2번 신규주택 갭 투자 시 전세자금 대출 금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유주택자의 대출 금지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수요 억압 정책인데요. 이로 인해서 수요자가 줄고 집값 상승의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 올해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대출 완화책, 대출을 더 해주는 정책을 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죠. 대출을 조우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압하겠다. 상승 에너지를 좀 누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가지 공급 대책도 같이 내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몇 년, 10년씩 걸리는 공급 대책보다는 당장 가시적으로 눈앞에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주택 갭 투자 시 전세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 대출 조우기 정책이 있는데 집을 사면서 전세 놓는 게 어려워지니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공급자는 정부도 기관도 아닌 대부분이 민간 임대 사업자거든요. 저와 여러분 같은 민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을 사서 전세 놓는 전세 공급을 막는 정책을 펼치면 결국에는 전세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전세 대출을 쪼우는데 전세가가 왜 오르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반드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라는 기본 수요 공급 법칙을 전제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 더 귀해지고 이것이 월세나 반전세로 수요가 증가되는 풍선 효과를 낳게 될 수도 있어요. 벌써 서울 같은 경우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신규 주택 갭 투자자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 이거는 사실 단기적보다는 중기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표현하는 부동산 시장 단기적이라는 거는 한 3개월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기적인 것은 3개월 이상부터 1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올해 말 내년 정도 시장이 되면은 전세가 더 귀해질 수 있고 월세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발 빠르신 분들은 내가 융통할 수 있는 자금과 나의 대출 잠재력을 미리미리 계산하고 반전세나 월세 세팅으로 시장에 참여를 벌써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눈치 빠르게 한 박자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죠. 2017년 정권이 바뀔 때도 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돈을 벌기도 했고 2021년에 빠르게 매도하신 분이 위너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남들보다 반박자 천천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생각도 행동도 남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금리 인하와 대출 쪼개기는 2024년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올림픽 파크폴에 온 둔촌주공 대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할 때 서울 동남권, 강남권,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 역전세난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서울 동부권, 수도권 동남 쪽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를 하고 나면은 전세가는 무섭게 다시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올해 말 내년 초에 수도권 동부권으로 해서 전세 물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고 그 기간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트럼프 vs 해리스, 전 세계가 미국 대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금리, 환율, 주가, 코인 등 금융권의 방향성이 어느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 길게 봤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쪽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것이 주식, 코인, 그로 인한 현금 흐름 발생이 대한민국 부동산까지도 미칠 수 있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 이번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다 눌러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